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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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사긴 살 건데 이거 보고 나니까 또 삼성이 새삼 한국 기업이라 이 점에서 또 좋았다 다시 느끼네요.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애플 이벤트 하면 사실 명절이죠. 추석과 가깝기도 하고 매년 기대를 하지만 매년 실망을 하기도 하는, 방금 이렇게 애플 이벤트가 끝났는데 이번 이벤트를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제품 하나하나 빠르게 보면서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 16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뭔가 구독자 이벤트 많이 진행하죠? 그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봐볼 건데요. 그 전에 이거 뭐냐고요? 그냥 목업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업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출을 좀 할 수 있었죠. 카메라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카메라 동작 버튼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건 진짜는 아니니까 이 기능이 어떻다 제가 말할 순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아이폰 16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색상은 울트라 마린, 틸, 핑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총 5가지로 출시를 했는데요. 대강 핑크랑 틸일까요? 물론 이와 같은 색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틸 색상이 좀 예쁠 것 같고요. 화이트랑 블랙이 그래도 기본 컬러로 나왔다는 점, 핑크의 경우에는 전작과는 좀 달리 좀 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거는 대체적으로 카메라 선 부분이 색배합이 본체보다 좀 더 진하게 나왔고요. 핑크도 보다 보니까 조금 트렌디한 핑크로 보이기도 하고, 울트라마린이 뭔가 좀 그 잉크 색깔? 파란색 잉크 색깔이랄까? 이번 기본 모델들은 색상 5개 다 좀 잘 나온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본 모델의 특징으로는 세라믹 쉴드가 전세대보다 좀 더 견고해졌고 최대 2000니트의 화면 밝기,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최소 1니트까지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1인치, 6.7인치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버전에도 이제는 액션 버튼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드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 가능한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꽤 편할 것 같고, 이건 제가 메인 주제로 해서 따로 다뤄볼게요.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갤럭시의 서클 투 서치 같은 사진으로 검색을 해주는 기능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구글 서치뿐이 아니라 챗 GPT 사용도 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서클 투 서치 기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컨트롤은 가로, 세로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냥 누르는 것과 살짝 누르는 것을 구분해주고 미세한 햅틱 진동으로 이걸 알려준다고 해요. 뭔가 반셔터 느낌일까요? 살짝 누르고 슬라이드로 줌 기능 조절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도 다른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새로운 4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역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버전에서도 이렇게 접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전엔 접사가 안 됐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렌즈 2개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4개의 렌즈의 효과를 본다는데, 뭐 이렇게 발표해서 본 거는 말이 되긴 하지만 당연히 아쉽긴 하겠죠. 그래도 일반적인 사용도로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때 음질이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소음이나 바람 소리를 억제시켜줘서 동영상 수음도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걸 하려면 칩셋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대에서 두 세대를 건너뛴 A18 칩셋을 탑재했고요. 6코어 CPU로 전작보다 30% 빨라졌고, 고로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졌고, 이로 인한 배터리 효율도 증가하고 30% 낮은 전력으로 전작과 동일 성능을 볼 수 있다고 해요. GPU도 전작보다 40% 빠르고 35% 낮은 전력으로 전작과 동일 성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칩셋이 좋은 만큼 게임 성능 등등도 많이 좋아졌다. 뭐 칩셋이 좋아지면 여러 부가적인 효과가 있죠. 카메라 처리 속도도 좋아지고 배터리 효율도 나아지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게임들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좀 많이 중요한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아주고 알림 요약, 그리고 시리가 대화의 맥락을 잘 알아준다든지, 예를 들면 시리야 그거 찾아줘, 그 뭐였지? 그 오토바이 파란색, 아니 그 빨간색이었나? 그거 타고 있는 남자? 여자 그 사진을 찾아줄래?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아듣는다고 해요. 이 맥락을 출시를 하면 당분간은 무료 사용 가능. 하지만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어 공개 예정이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도 기약이 없다고 해요. 이제 애플페이라든지 나의 찾기라든지 뭐 많은 게 풀리고 있는데 또 새롭게 출시되는 이게 아직 안 되는 그럴 때 보면 삼성은 이런 AI 기능 1차로 풀 때 바로바로 한국어가 지원이 되니까 기능의 퀄리티도 좋지만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빠르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 16은 125만원부터, 아이폰 16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출시는 9월 13일 오후 9시에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바로 받으면 9월 20일에 받아요. 보니까 일본이랑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일본이 좀 더 싸긴 하지만 엔화가 좀 올라서 그런지 5에서 7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한국도 1차 출시인 만큼 한국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이건 기존과 다르게 6.3인치, 6.9인치 소폭 디스플레이가 커졌고요. 하지만 베젤이 아주 얇아서 그런지 전체적인 크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120Hz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는 프로만 지원합니다. 이것 좀 아쉽긴 하죠. 색상은 4가지, 더 진해진 블랙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데저트 티타늄. 이 데저트 티타늄이 약간 예전에 골드 느낌이 나는 그런 톤으로 나왔는데요. 뭔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실물을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고민되네요. 화이트로 갈지 데저트로 갈지. 그리고 에어팟 맥스의 배터리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폰의 크기가 더 크면 이렇게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기도 하고 이번에 전력 효율도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광고를 한 거겠죠. 그리고 칩셋은 A18 프로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을 했고요.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전작보다 15% 빨라졌고 6코어 GPU 전작보다 20% 빨라요. CPU는 전작보다 15% 빠르다고 하네요. 뭐 모든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엄청나다. 네. 그리고 역시 사진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이 역시 새로운 48메가픽셀 제로 셔터링 카메라가 탑재를 했는데 때문에 이건 빠른 피사체도 흔들림 없이 빠른 셔터 스피드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아이를 찍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을 찍으면 뭔가 연사를 할 때 이렇게 버벅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 전과 같은 5배 망원. 이거는 이제 프로와 프로 맥스 동일하게 탑재가 된다고 해요. 전에는 프로 맥스만 돼가지고 제가 작은 걸 좋아함에도 프로 맥스를 구매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프로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써보니까 배터리랑 이 화면 크기가 이게 좀 뽕이 차긴 찹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건 기본 편집으로 색상 그레이딩 작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뭔가 전문 카메라에서 보던 기능이었다. 또 4K 120프레임 드디어 지원. 이것도 저는 잘 쓸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진도 사진이지만 동영상 성능이 매우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교보제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음성도 전문 장비로 녹음한 것처럼 편집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음성 메모 업데이트도 있고요. 기존 녹음에 다른 녹음을 이렇게 레이어로 쌓을 수 있는 뭔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 프로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155만원부터 아이폰 16 프로 맥스 190만원부터인데요. 가격이 좀 후덜덜하죠. 그런데 아이폰 16 프로는 128기가부터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256기가부터 선택 가능해요. 때문에 같은 용량으로 보면 두 제품은 20만원 차이인 거죠. 그리고 아쉬워할 분들도 있는데 이번 제품 역시 2테라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거 일본 가격을 보니까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아이폰 16 일반 시리즈 이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5, 6만원, 막 7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지금 환율 기준 약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 일본 여행 가신 분들 계시면 그래도 좀 괜찮을지도.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다만 발표에서 발열이나 고스트 현상 이런 건 따로 발표를 안 해줘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빠르게 구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생각보다 일반 버전이 꽤 괜찮다. 칩셋도 2세대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와이드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접사도 이제 지원되고 아직도 60Hz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반 모델을 올해도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프로 판매율이 가장 높겠지만요. 전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랑 16 프로 모델 둘 다 살 건데 프로는 프로 맥스를 살지 아니면 그냥 프로를 살지 이건 아직 안 정해서 13일까지 한번 빨리 정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번 역시 아이폰 사전 예약 장인 돌아옵니다. 제가 사전 예약 꿀팁 업로드를 해서 9시 주문 시작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와이파이 7을 지원하네요. 맥세이프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충전기 출시했고 자석 구조도 살짝 바꿨다고 해요. 다음 볼 건 애플워치 시리즈 10입니다. 42mm와 46mm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좀 엄청 얇더라고요. 베젤도 더 얇아져서 전에 비해 30%나 화면 크기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얇아요. 모서리도 이렇게 꽤 둥그레진 느낌이고요. 이 기능을 보면 비스팀이 볼 때 40% 더 밝게 해주고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 알루미늄 버전은 실버 색상, 로즈골드 색상, 그리고 제트블랙 색상이 새롭게 출시했는데 이 제트블랙 색상이 좀 알루미늄 버전인데 실리카 나노 입자로 표면에 반짝이는 광이 날 때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요. 보통 알루미늄은 무광이 좀 아쉬워서 스테인리스로 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광 알루미늄? 이거 꽤 선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기스 안 날라나?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는 노래나 음성을 들을 때 애플워치 단독 스피커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 9보다 10% 더 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재설계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미지만 보면 달라진 건 크게 없는 것 같아도 실물을 보면 달라진 걸 꽤 느낄 것 같다.
그리고 티타늄 버전도 있는데요.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 전에 실버 마감이 없네요. 보니까 실버는 이 에르메스 버전 단독으로 나왔네요. 에르메스 버전은 티타늄이 아니라 그냥 스테인리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사게 된다면은 내추럴으로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이번 애플워치는 S10 칩셋을 사용했고 사용성이 좀 더 스마트하게 달라졌다고 해요. 스택이나 배경화면부터 여러 기능들이 추가됐고 수면 무호흡증 이것 좀 메인 건강 기능으로 밀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받아보고 상세하게 다룰 거긴 해요. 근데 되게 상세하게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차고 자지 않을까. 근데 요즘 갤럭시 워치 7 이렇게 차고 많이 자가지고 요즘에는 시계 차고 자는 게 좀 익숙해지긴 했어요. 이 수면 무호흡증 측정은 시리즈 9이랑 울트라 2도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수심앱이 잠수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 이것도 좀 별거 아닌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발표했는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말했듯 저는 다양한 버전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꼭 제 후기를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알루미늄 버전은 599,900원부터 티타늄 버전은 999,900원부터 시작하고요. 9월 11일 오전 10시 사전 주문 시작, 9월 20일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에르메스 버전과 나이키 버전도 있는데 에르메스 버전은 말했듯 실버 색상 단독이고요. 181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는 워치가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밴드만 출시를 해요. 때문에 나이키 로고를 원하면 이렇게 밴드만 사면 되는 거죠. 이거 스포츠 루프 좀 예쁘네. 근데 전에 듣기로는 그 워치 체결 방식이 좀 달라질 거다 이랬는데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애플워치는 매년 리뷰하고 또 구매를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판매를 했었거든요. 제가 쓰는 이거는 시리즈 4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어팟 4입니다. 프로 아니고요. 발표를 할 때 오디오 품질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했고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오디오 품질 좋은 거 좋아하니까. 온몸을 휘감는 사운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이렇게 전환을 받는 기능, 또 보이스 아이솔레이션으로 밖에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내 보이스만 전달이 되고요. 충전 케이스 포함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뉴 모델인 노캔 버전이 있는데 이건 이번 갤럭시 버즈 3처럼 오픈형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죠. 첨단 오디오 기능까지 갖춰서 낮은 음량으로도 훌륭한 청취가 가능하다고 하고 노캔 이게 오픈형인데 얼마나 해줄지 애플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최고 수준의 주변음 허용, 오픈형인데 당연히 좋겠죠. 더 잘 들리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처럼 스피커를 탑재해준다고 해요. 가격은 에어팟 4 199,900원, 에어팟 4 노이즈 캔슬링 269,900원이에요. 쉐입이 기존 에어팟 3보다 조금 더 세로로 길어진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 제가 나름 에어팟 맥스 열사 뭔가 출시 전부터 이렇게 계속 알리긴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매우 궁금했거든요.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다. C타입 그리고 뉴 컬러 출시 이게 다입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시를 했으면 당분간 또 몇 년간은 또 새로운 출시를 안 하겠죠. 이상 오늘의 발표는 이랬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기대하는 건 아이폰 16 일반 버전 그리고 에어팟 4 노이즈 캔슬링 이 두 개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구매는 오늘 발표한 거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텅장 되겠죠. 나중에 팔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고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점 위주로 이렇게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6을 드린 이벤트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이상 저는 텐이었습니다. 피스!